여러분 혹시 부가세 신고 잘못하면 매출이 1억이어도 세금이 한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 적자 볼 수 있겠죠, 잘못하면?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그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절세를 모르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뒷부분에 한 30초 만에 예상세 계산하는 거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브사키입니다. 보통 세금 폭탄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영수증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영수증을 내가 안 챙긴 게 있고 영수증을 챙겼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결국에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인데 부가세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내가 번 돈이 있겠죠. 근데 이 공급 가액이라는 게 있고 부가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합친 금액이 이제 내가 번 돈이고 그 공급가액에서 10%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 용어를 잘 모르시면 밑에 제가 예시를 써놨어요. 쇼핑몰을 예시로 보면은 내가 신발을 3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지출이 된 거잖아요. 이걸 매입이라고 해요. 내가 물건을 사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쇼핑몰에다가 이거를 가져다가 11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매출이죠. 이렇게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내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쇼핑몰의 매출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매출이 11만 원에서 매입을 33,000원으로 빼면은 77,000원이 남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무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공급 대가라고 하고 이 공급 대가 안에는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액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7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10% 정도가 부가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는 돈을 그냥 평상시에 여기저기서 이제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가세는 7,000원이니까 이건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번 돈은 7만 원. 이 7만 원에서 나중에 개인마다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그걸 내고 나면은 다 순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이 흐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7만 원을 내가 가지고 7천 원을 주는 거 매입을 빼는 거죠. 총 매출에서 총 매입을 뺀 금액이 공급 대가고 거기에서 이제 부가세를 제외하면 다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신발을 33,000원에 구매했잖아요. 이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에선 뭐가 돼요? 11만 원. 그러니까 11만 원에서 내가 11만 원을 번 것처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미 33,000원이 나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77,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얼마가 나가요? 7,000원이 아니라 이 11만 원의 10% 그러니까 1만 원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느냐? 영수증 처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진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33,000원에 구매했다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안 챙기고 영수증을 안 챙기거나 아니면 적격증빙을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급가액이 11만 원인데 부가세가 1만 원이 나올 수 있다. 1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미 나는 33,000원을 구매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3,000원 정도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차이면은 상관없는데 연매출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낼 수 있잖아요. 내가 증빙이 안 되면은. 그럼 벌었던 돈들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위탁이나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마진이 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20% 정도는 잡죠. 근데 가끔 내가 가격 경쟁력으로 팔았던 분들은 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 부가세 때문에 내가 번 돈이 다 날아가거나 부가세 덕분에 많이 환급 받아가지고 순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수증 처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매입을 잡을 수 있어서 매입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풀 이름은 이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은 증빙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적격 증빙 자료 라고 하는 건데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영수증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매출에 대한 부가세도 있을 거고 내가 물건을 구매하면 매입에 대한 부가세도 있겠죠. 그게 아까 33,000원짜리 매입이었으면 이 3,000원이 부가세를 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내가 11만 원에 팔았으면 이 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끼리 또 비교를 해가지고 매출이 만약에 더 컸어요 매입보다 그러면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매출이 더 커졌으니까. 근데 내가 매입을 더 많이 했어요. 물건을 판매한 금액보다 물건을 구매한 금액이 더 커요. 사업적으로. 그러면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 인정이 되고 또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산다고 다 매입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 혹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런 용어들이랑 많이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증빙서류 알겠는데 그럼 부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사실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내가 매출이 발생하면 한 10%는 원래 다른 계좌에서 그냥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인지 대략 유추하고 이에 따른 현금 같은 거를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따로 안 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부가세 폭탄 맞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미리 안 내면 가산세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요긴하게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좋은 앱이 이제 나와가지고 미리 계산이 됩니다. 3.3 서비스를 쓰시면 되고 이걸 쓰시면은 한 1년 동안 공제액을 반영해서 내가 부가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3.3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부가세 계산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예상 부가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고 간편 인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나오는데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카카오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해요. 우리가 보통 국세청에서 막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계산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 한 10분 정도 이제 걸릴 수 있고 어차피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냥 딴 거 하시다가 알림이 오시면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밑에 조회 결과 확인하기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매출과 매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제로페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온라인 매출, 기타 매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매입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매입이 나왔는지, 신용카드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뜨고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부가세까지 다이렉트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이 어플들은 무료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되고 세액 계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일일이 항목들이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어플을 쓰면은 내가 카드를 통해서 지출한 매입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홈택스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너무 좋고 지금 1월 10일까지 1월달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사전 신청 이런 거를 하면은 30% 할인 쿠폰도 준다고 하니까 세무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세팅 이게 뭐냐면은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왔어요. 이거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냥 이 영상 보자마자 안 돼 있으시면은 바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둘 다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등록하면은 홈택스에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거기 있는 자료를 긁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썼던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품목들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영수증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래를 했으면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해달라고 꼭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 거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우리가 뭐 식재료를 사거나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10% 정도 깎아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매입 공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할 때 실제 사업 때문에 우리가 식재료를 샀고 사업 때문에 인테리어를 했다 이러면은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사장님이 10% 싸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왜 안 하려고 하냐면은 매출을 적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끊어버리면은 이분들한테 매출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10%가 더 붙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인데 제가 직접 해보면은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홈택스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 설치하고 조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요. 홈택스에서 카드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이버에다가 홈택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즐겨찾기 하시면 좋아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용으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첫 번째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밑에 이렇게 품목들이 나와요.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용카드 매입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란이 나오고, 이 잘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죠.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카드 번호랑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으신지 상호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카드 번호 입력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한 2주에서 오래 걸리면 한 달까지도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여기 처리 상태가 있는데 등록이 바로바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등록을 하고서 등록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를 등록하면 나중에 내가 세무사님한테 얘기할 때도 그분들이 가져올 수도 있고, 나도 나중에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연동돼서 부가세 신고할 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근데 우리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하게 되면은 보통 처음에는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간이사업자로 하게 돼요. 근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가 거의 없습니다. 이 4,800이 넘어가도 8천만 원까지는 그 간이사업자로 인정은 되는데 그 부가세를 안 내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를 안 내는 구간은 4,800만 원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한 1%? 그러니까 거의 없는 수준이고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부가세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거는 없으면 없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은 뭐 세무사한테 얘기를 하든 뭐 아니면 어딜 가가지고 신고를 하셔야겠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을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영수증 챙기는 거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부가세를 안 내는 건 맞지만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두 개를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내고 나중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내가 벌었던 그 모든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세는 안 낼 수 있지만 그 부가세를 안 냈다는 거 뭐예요? 그만큼 내가 매입자료가 적다는 거고, 매입자료가 적으면은 그만큼 내가 낸 그만큼의 매출이 내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종소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그래서 종소세도 낮춰야 돼요. 이걸 낮추려면 영향을 미치는 게 영수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종소세가 6%에서 많으면 한 45%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차하면은 내가 이제 많이 낼 수 있다는 거, 매출 뭐 1억이면 1,000만 원 이상 부가세는 내고, 그리고 종소세에서도 또 두드려 맞으면은 진짜 적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영수증을 챙겨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종합소득세까지 전부 다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이사업자는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좀 저렴하고 빠르게 신고하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한 어플 3.3 이런 거 이용하시면 훨씬 낫겠죠. 그럼 세무사는 이제 뭐 쓰면 안 되는 거냐, 세무사를 안 써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세무사를 언제 쓰면 좋냐, 굳이 이제 제가 조금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는 4대 보험 들어간 직원이 있는 경우, 이게 우리 사업장에 4대 보험이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4대 보험을 내는 것도 좀 있지만 직원의 인건비를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이 직원을 뽑음으로써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 담당 세무사님을 구해가지고 기장을 맡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버는 루트가 여러 가지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B2B도 하고요, 현금 거래도 해요. 그리고 3.3% 원천 징수도 내야 돼요. 보통 개인이 뭐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원천 징수로 많이 받거든요. 계산서 안 떼주고. 그리고 현금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강의 같은 거 할 때 세금 계산서도 이제 주고받아야 될 일이 많죠. 이러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세무사님하고 얘기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기장료가 들어가요. 세무사를 쓰는 순간 매월 기장료가 최소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럼 1년이면은 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비용이 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뭐 매출이 작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장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3.3 서비스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세팅을 알려드렸고, 홈택스에서 카드 등록을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수증 무조건 안 챙겼는지, 그리고 챙겼으면은 홈택스에서 들어왔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3이라는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도 할 수 있는 앱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